네, 6월 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주말 혹시 보내셨습니까? 저는 매우 평온한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국회 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평온한 주말이었는데 의원님은 여전히 전투적으로 대구 부산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예. 버스킹을 바닷가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지난 대선 때 이제 부산, 대구 방문을 했었을 때 그 시민들 많이 만났었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 기대가 높았어요. 맞아요. 부산 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 실제로 지난 대선 때보다 많이 나왔고 대구, 부산은 특히 40%를 넘게 찍었긴 한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느꼈던 그분들이 가졌던 기대보다는 좀 덜 나와서 괜찮을지 싶어가지고 또 내려와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내려갔는데 대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실망은 좀 하셨더라고요. 이거보단 더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기가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좀 힘을 받았고 부산은 40%를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감 뿜뿜이에요 지금.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이제 어디 가서나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든지 난 민주당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은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전재수 의원 모셔서 부산 민심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겠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겠지 뭐. 3표 부족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지금 그 지역에서는 동아일보 조사도 그렇고 이제는 PK나 TK 지역에서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선호하는 이런 유권자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이건 민주당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이번에는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났지만 사실 지난번보다 많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시에 바닥 민심을 다녀보잖아요. 바닥 민심을 들어보잖아요.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상점들 그러니까 되게 번화한 범어 먹거리 타운 여기가 서울로 치면 강남역인데 다녀봐도 진짜 손님 없고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서도 그렇고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놓고. 뭐 민주당이 불안하다라든지 민주당이 뭐 의회도 다수석인데 뭐 대통령까지 하면 좀 불안 이런 얘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안티 태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찍지. 난 2번 원래부터 2번이에요. 나는 뭐 2번이 좋아요. 2번이 더 훌륭해.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도 알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 위기인데 오늘 의원총회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그 난장이 될 것 같은데 계파별로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어제 이제 주요 3수석이죠. 홍보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검찰과 늘 엄청 세게 싸워왔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싸고 이러저러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광수라는 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우려가 나오길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걱정하는 건 검찰 개혁의 칼날이 무뎌지고 속도가 느려질 것 아니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건데 대통령실 쪽이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개혁의 중심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고 또 개혁의 또 한쪽은 또 국회다. 그래서 개혁 관련돼서 이제 오광수 수석이라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너무 많은 우려를 하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질할 수 있는 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것도 그렇죠. 아니고 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오히려 역할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반발과 뭐 쓸데없는 우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독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 뭐 그 현재 당원분들이 갖고 계신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런 점도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더라. 이미 다 뭐 대통령이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충분히 이제 다른 방안들이나 다른 것들로 인한 커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개혁의 추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어차피 개혁 법을 입법들, 바꿔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입법 과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추진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떠드나 했더니 우리 박주민 의원이 없어요. 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새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네. 지방선거 출마자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 중. 출마한다. 선언을 하세요. 그냥. 출마한다. 도와주시라. 엄청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설 이렇게.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국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그 법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일단 특검 3특검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국회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류 중인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쭉 정리했더니 상법 개정안, 방송산법, 양곡관리법, 형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선거법 개정안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거 싹 다 12일 날 통과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죠. 이번 주에 있어서 금요일이죠. 저 법들 중에 일부는 새 원내대표가 좀 논의를 좀 하면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법이 그렇다 이런 거는 좀 아직 안 정해져 있지만 다소 이제 일정상 변화. 과정상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주진우 의원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하는 주진우 의원이 이거 형소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방탄 3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법의 통과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선거법 개정안, 공선법 일단은 뭐 형소법 개정안 그게 뭐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법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헌법 84조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이 검사 시절이나 대통령 시절 있었던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죠.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이제 그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넣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헌재에서 다툴 때 소추의 범위에 소송 진행이 들어가느냐라는 헌재 재판관의 질문에 강일원 변호사였죠. 그리고 강일원이 앉아 있고 한동훈이 이렇게 둘이 법정에 앉아 있었는데 포함된다. 소송 진행도 포함된다. 왜냐면 검사 권한에 공소 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권한 네 거냐? 우리 거예요. 하면서 소추에는 다 포함된다. 답변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소까지만 되고 재판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뭐 헌법학자들 교과서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소송 진행도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포함되는 취지로 그렇게 했었고 하기 때문에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달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하튼 이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6월 18일 날 그 출석하라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답답한데 이 불소추 특권의 의미 자체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둔 건데 재판을 다 받아라 그러면 예.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장 15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날라가라 그러면은 날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럼 1,700만이 뭐 2천만 이런 사람이 뽑은 사람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 국민들은 판단권이 없다,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건데. 그거 아니 뭐 여러 가지 사정들 다 보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판이 예정돼 있는 걸 알고 그리고 심지어 5월 15일 날 재판 나오라는 것도 국민들이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세게 여론을 형성한 후에 국회의 움직임과 동시에 법원이 스스로 일정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6월 18일 일정을 안 바꾸고 있어요. 법원에서. 이거를 왜 이런다고 보세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 상식에 맞게 법원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버티는 거죠. 나와라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부터 17일까지 G7 가가지고 정상회견을 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출석해!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건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꾸 법원이 이렇게 하면. 네, 법원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12일 날 그러면 통과를 시켜서 정리를 맞아요.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해석 권한이 이제 법원에도 있지만 네. 사실은 헌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고 그게 국민주권주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거의 1,800만 명 가깝게 선택을 한 사람이 일을 하겠다는데 예. 법원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든 아니면 헌법학자들의 다수 해석에 의해서든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제 예민한 주죠.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재판이 이제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가는 상황이 발생하냐 마냐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말 사이에 주진우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앞다퉈서 주장한 것이 있으니 법사위를 넘겨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 입법 사법 행정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일단 넘겨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세요? 그래서 법사위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막으려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법사위의 원래 기능은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 맞아야죠. 무서워. 예. 아니 이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률가 출신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옷 벗은 분이 예.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를 넘겨라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이제 여론전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러네 그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니까 이번엔 다시 야당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탄핵 결정 과정에서 헌재 심판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결정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요.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고 네. 그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가 들어가도록 그렇죠. 해놨어요. 네. 어긋나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약간 대통령의 중간평가적 성격이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연동돼서 또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든 네. 대통령을 견제하든 그걸 이제 국민들이 한 번 더 판단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진우 의원 생각대로 하려면 다음 총선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다음 총선 기다려라. 예. 예. 일단 우리 보세요. 국민들이 예. 더불어민주당 다수석으로 절대 다수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근데 잘 못했어. 예. 그럼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민의죠. 네. 예. 근데 민의를 배반하고 자꾸 이제 이게를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 갈등 그렇죠. 구도로 만들어서 그게 계속 보수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뜻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결정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대통령 네가 국회 의석수 때문에 일을 못했으면 네가 잘해서 그렇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속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넌 못했잖아. 그래놓고 군대를 넣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정치를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네. 위험하네. 예, 이거 큰일 났다. 예. 안 주면 구태타? 무서워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잘 생각했어요.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수속을 줬어요.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또 대통령까지 가져가면 정말 문제가 생기겠네.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참 문제가 많네. 그럼 대통령 우리 안 뽑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안 뽑죠. 근데 국민들이 뽑았어. 근데 뽑자마자 국회를 자기네들 의석수도 안 되는데 자기네들 해서 대통령을 견제하겠대. 이거 형식 논리죠. 그렇죠.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임기 2년 아니에요? 2년인데 뭐 1년 그만두는 경우에 1년 하기도 하고 당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다. 바뀔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지금 3특검 통과가 됐잖아요. 그 특검 구인난이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170일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모두 60명, 그래서 최장 170일.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40명이고 이것도 170일 수사기간이.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은 20명에 140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120명의 검사가 이제 출격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어떤 사람이 좀 특검을 하면 좋을까요? 세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 새 특검이 이제 뭐 시기상으로는 동시에 돌아가는 건데. 뭐 가장 우선적인 건 뭐 내란 특검이 되겠지만 특검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냐 뭐 당연히 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수사적인 능력도 있으면 좋고요. 수사적인 능력 수사에 대한 능력도 있으면 좋고 그렇죠. 뭐 검사 출신이 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가 또 있고 그래도 수사 잘하는 검사 출신이 낫지 않냐라고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사들 보니까 수사 다 잘하는 건 아니던데. 뭐 다들 아는 얼굴인데 못 알아보고 막 그러던데요. 제가 보기엔 수사 의지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수사 의지예요. 얼마나 세게 수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특검이 다 서면 보고 다 사람들 불러서 신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파견받은 검사라든지 또는 특검 보호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사는 하는 거고 특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특검단의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뭐 파견 검사 포함해서 몇십 명짜리 직원까지 지금 몇백 명짜리 을 굴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지방청 규모를 넘는 수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20명 다 합치면. 그러면 그 어쨌든 상당히 센 특검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센 특검이 오는 건데 이거는 검찰이 자초한 거죠. 저희가 계속 하라 그러는데 안 했고 안 했죠. 또 전 정부가 자초한 거죠. 제때 법을 그냥 공포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부, 뭐 3번, 4번 거부하니까 이렇게 다 몰리는 거죠. 원래 차량이 가야 되는데 계속 막으면은 한꺼번에 많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차피 갈 차라면.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특검이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아까 법무부 장관 살짝 얘기를 했는데 장관은 여러 하마평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검찰 출신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윤호중 의원 포함해서 한 4-5명이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 차관은 먼저 확실히 된 건가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진수 대검부장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관을 먼저 출격시켜서 보통은 해요. 차관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무총리가 임명이 돼야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 인사청문회를 하고 예. 이렇게 해야 장관이 임명되니까. 그쵸. 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100몇십일 걸리기도 했어요. 예. 장관 임명 때까지. 와, 너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렸어요. 예. 빨리 특검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고. 특검 예. 가는 거고 장관은 장관. 오래 걸리는 장관은 막 100일 넘게 걸리기도 해요. 예. 인사청문 과정에서. 예, 그렇잖아요. 예. 총리가 돼서 총리가 제청하고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고 국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청 준비를 하고 인청을 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네네. 예. 그래서 하여간 차관을 먼저 그 통상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통상 그렇게 하죠. 통상 차관을 예. 먼저 출격시켜가지고 먼저 정권이 바뀔 때. 알겠습니다. 차관은 인청이 필요 없거든요.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안 대상이군요. 하죠. 예. 일단 실무다라고 봐서 그런 그렇게 건가요? 하면 됩니다. 그냥. 어쨌든 지금 그 과거에 이제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차관 있고 장관은 한참 뒤에 임명이 됐었죠. 꽤 늦게 법무부 특히 법무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검찰 개혁 관련된 혹시 무뎌질까봐 걱정하시니까 예. 검찰 개혁 관련된 의지가 센 사람이 임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박주민? 100일, 130일 막 이렇게 걸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또 농간을 부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수통이라는 것에 대한 농간을 부리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보통 농간을 부릴 때는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 정권 수사를 세게 하면서 신임을 얻는다든지 예. 또는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해서 그걸 방어막 삼든지 예. 아니면 현 정부 인사를 공격하든지 세 가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대부분의 큰 수사는 특검으로 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무슨 수사를 통해서 장난칠 여지가 매우 없다. 적어요. 예. 네, 매우 매우 적다. 적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검찰 수뇌부가 예. 그렇게 지지를 못 받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네. 예. 그렇죠. 지들이 다 망쳐놨거든. 그렇죠. 예, 검찰을. 심우정 총장은 지금 뭘 하고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있어요? 월급 받나 보죠. 근데 임기는 지켜줘야 지켜줘야 되니까 예. 그냥 그러면 심우정 체제로 검찰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자기가 보통 그만둔다고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그만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만두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이요. 근데 버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사나 뭐 검찰 내부가 말을 듣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그리고 특히 120명이나 되는 이제 장관이 들어오거나 네. 그러면은 인사를 하죠. 그럼 사실 총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렇잖아요. 새 장관 들어 밑에 다 바뀌는데 뭐 예, 예. 장관 인사를 다 하면 그렇겠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그때쯤 물러날 수도 있다. 아, 예. 예. 지금까지는 그냥 일종의 설거지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뭐 설거지도 설거지조차 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 월급만 받다가 그만둘 것이다. 예. 근데 이게 특검이 출범해도 검찰 인력들을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죠. 검사들을 그렇죠. 현직 검사들 파견 받죠. 파견 받아서 예. 어쨌든 수사는 이제 검사들이 전문가들이니까 파견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새로운 팀이 오거나 이렇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특검 굴리려면은 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준비하는데. 예. 예. 쟁점이 오히려 그거보다도 지금 특검법이 넘어갔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국무위원들이 내 반대하던 법안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예. 그런 걸 한번 봐야 돼요. 아니 그날 김밥, 예. 야근, 3시간 국무회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표정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근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서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특검이? 아니 이건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예. 찬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심의를 안 거치게 하려고 출석을 안 한다든지 국무회의들이 국무위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와. 뭐 불가능한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네. 신병 와병 막 이런 네, 거 신병 와병 뭐 갑자기 막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당장 내일이 국무회의 아닙니까? 네, 내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 혼자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현실적 가능성이라든지 법률적 가능성을 놓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설마 아니면 와서 반대하든지. 와서 반대.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심의니까. 예. 의결이 아니거든요. 예.
심의만 거치면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면 되니까 예. 와서 반대하면 되는데 예. 나는 그것도 못 하겠다. 통과되는 꼴을 못 보겠다. 예. 배 째라 막 이렇게. 야. 진짜 국민들 엄청 고민하고 있겠지만. 국무위원들이. 야,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막판까지 그렇게 졸렬하게 나오면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저항에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텐데 그렇게 답답하게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으니까 저희가 예. 항상 그럴 리가가 항상 맞아. 그러다가 그러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예, 진짜 막판까지 진짜 이럴 수 무서운 분들이에요. 맞아요. 여기 공무원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란 특검법이라는 건. 국무위원들 자체도 다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최상목, 한덕수가 통과 안 시키고 거부권 행사했던 거잖아요. CCTV를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똑똑하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국무위원들이 병가되고 안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설마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까지 고춧가루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야, 만약에 반대표 던지든 뭐 그런 거나 말거나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이번 주에 원내대표 뽑지 않습니까? 네. 네. 곤란하시죠. 둘 중에 누가 낫다 이런 말 하기가. 그건 물어보시면 안 되지. 노대의 질문이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20%의 권리당원 투표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맞아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거지 여기 무슨 당원들이 들어와. 이게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건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권리당원의 표가 전체 국회의원 38명 정도 34명이란 분도 있고 37명이란 분도 계산에 있고 좀 차고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여하튼 30명 이상의 하여튼 30명 중후반대 네, 그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럼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대중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입장과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의 결과도 달라질 그렇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약간 왕따더라도 예. 일을 잘해왔다. 예. 또는 뭐 평가가 된다. 좋다. 도전해 볼 만한 거죠 이제. 이제는. 예. 예전에는 의원들하고 친한 사람이 무조건 1순위였거든요. 의원들하고 대중의 평가는 나빠도 의원들하고 친하면 그냥 통과되는. 일종의 저희들끼리는 반장 선거라고. 그 맞아요. 반장 선거. 예. 그 반 안에서만 예. 잘하면 돼.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통해. 이게 좀 흔들리죠. 많이 흔들렸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되는 분들은 그 정당성이나 이게 더 의미가 훨씬 더 클 것 같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좀 무게감을 느끼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네. 저희도 처음 해봐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군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38만이 넘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원 절차에 따라서 뭐 심사는 해야 되죠. 청원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심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 예. 네. 근데 그 동안에는 의원들이 어떤 일종의 이제 동업자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 의원하고 동업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명이다. 이준석은 아니, 제명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논의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내겠어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원 절차 심사는 들어왔는데 심사는 해야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일은 일단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청원 들어오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절차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제명 청원 들어오는 거 아니죠?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 주말 사이에 대구 부산까지 바닷가에서 버스킹까지 하시고 오신 분이 나름대로 당원분들 지쳐 계시고 실망이 계실까봐 갔다 왔는데 실망을 좀 많이 느꼈고 대신에 이제 대구 경북 특히 요구 사항이 좀 많으시던데 예전부터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구당을 좀 부활시켜 달라. 지구당.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도 좋은 사람을 공천해 달라. 여기서 뭐 좋은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뭐 그분들 더 키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뭐 필요한 역할을 좀 주고 그래서 좀 키우는 사람을 좀 어쨌든 키워라. 사람을 키우든 뭐 좋은 사람 보내든 어쨌든 좋은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당과의 연계.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적 자원이 없으니까. 네네. 뭔가 일이 되려면 중앙당이 계속 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계속 요구하시던데 하여튼 뭐 그런 숙제들이 참 많은 지역이다. 당 차원에서도 열심히 챙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바쁘게 열리라는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모셔봤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봬요. 네. 다음 주엔 또 어디 가세요? 다음 주 또 가야 돼요. 다음 주엔 좀 소리하고 좀 놀아주세요. 네, 아버님. 받아가야지. 예, 솔과 함께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